안녕하세요, 준유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더 뉴 그랜저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3.3 GDI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프론트를 봤을 때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게임에서 나오던 캐릭터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돌고래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전에 없는 독특함, 참신함, 그리고 개성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국산차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을 리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 정도면은 예전에는 페이스리프트가 아니고 거의 뭐 풀체인지에 준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가 변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페이스리프트의 개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의 특성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프론트의 디자인이 조금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넷 위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하고 프론트 그릴하고 이 이음새가 아직까지는 적응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풀 LED 타입 헤드램프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밝은 시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전등을 살펴보기 전에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멋스럽고 은은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에도 은은하게 잘 배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좀 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발공간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인 조명에 대한 아쉬움은 없고요. 라이트를 한번 켜보면 광원의 폭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자연광에 가까운 느낌이 있습니다. 상향등을 켰을 때의 반응도 느리지 않고요. 상향등도 조금 더 모아지고 멀리까지 직진성이 굉장히 좋고, 다른 차량들보다 상향등을 켰을 때 이 끝부분이 조금 더 밝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내려보면요. 외부에서 들리는 시동음도 시동을 켰을 때의 엔진음이죠. 시동음이 아니고 엔진음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장안의 화제죠. 이 LED 타입 헤드램프와 이 독특한 DRL은 밤에 봐도 정말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 아래쪽에 잔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프로젝션 타입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지개 컬러 같은 게 살짝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 테두리 쪽에는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하단부에 약간 무지개 컬러가 나는 특성이 있어요. 야간에 나와서 봤을 때에도 상당히 밝은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광원의 폭, 직진성 모두 좋고요. 자연광에 아주 가까운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점등된 상태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너무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야간에 보더라도 렉서스의 IS 시리즈가 살짝 연상이 될 정도로 이 라인이 너무 이뻐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들이 입체감이 있으면서 조금 커 보이는 느낌,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마저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DRL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모서리 부분까지 불이 들어오는데요. 지금처럼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은 이 가운데 모서리 부분이 빠지고 그 위아래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독특하죠? 전체적으로 램프가 점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LED 타입으로 이렇게 사이드 시그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 보더라도 역시 LED 타입으로 깔끔하게 이 브레이크 라인, 테일램프의 라인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시인성 좋게, 그리고 뒤쪽에서 보더라도 아웃사이드 미러에 사이드 시그널 잘 보이시는 거예요. 깜빡이 잘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하단부에도 바디 컬러하고 다른 컬러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메쉬 타입의 도색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도색이 퀄리티가 안 좋거나 약간 질감이 싸 보이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포인트 측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뒤쪽에 공기의 흐름까지도 고려를 해서 브레이크의 냉각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솔린 3.3 GDI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3342cc고요. 최고 출력은 290마력, 토크는 35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차량의 크기의 변화가 있어서 디자인의 변화랑 크기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풀체인지에 가까운, 과거였으면 이 정도면 풀체인지라고 얘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측면의 도어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디자인 그리고 형태들이 조금 많이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휠 타이어는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특히 저는 이런 휠캡의 끝부분, 이런 끝부분을 보시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멋스럽고, 빛이 비치면 그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미러 디자인도 현대자동차가 언젠가부터 소리소문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고요. 투톤으로 컬러를 가져가고 있는 점도 디자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디 라인은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의 로커 패널은 깔끔하게 바디 컬러하고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 이 경계선 부분에는 크롬인데요.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은은한 광택이 나는 크롬으로 선을 딱 분리를 해주고 있어서 차가 조금 더 안정감 있고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은 4990mm, 휠 베이스는 2885mm입니다. 저는 프론트 디자인은 굉장히 과감하고 개성이 강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C필러에서 보면은 커터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이 선이 굉장히 멋스러운 것 같아요. 향후에도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라고 하면 이런 거는 시그니처로 하나 가져가줘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인 성향이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주유구가 바깥쪽에서 터치가 안 되고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야지만 열린다는 점은 저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프론트는 과감함에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이 후면부 디자인, 트렁크 리드부터 테일램프 이쪽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봤던 현대차 중에서 감히 최고의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랜저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론트는 조금 어색하고 리어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트렁크 리드 쪽 좀 보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꺾이는 이 라인이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테일램프 끝부분의 마무리가 렉서스의 IS 시리즈 느낌이 살짝 나는데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후면부에 와서도 저 독특한 테일램프와 트렁크 리드의 조합은 아주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더블 듀얼 타입의 머플러가 오픈 타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음 같은 거는 스포티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현대 엠블럼 위쪽을 살짝 누르면 전동식 트렁크인데 거의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현대 기아 자동차 중에서 가장 조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의 공간은 역시 현대자동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까지 이렇게 보시면 위쪽까지도 이렇게 내장을 잘 해주고 있어서 고급차를 지향하는 차량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닥 부분은 요거 당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짝 걸면 되고요. 바닥 부분은 지금 펑크 소리 킷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까지 두툼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스티로폼을 잘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판넬이 조금 더 도톰하게 구성을 해줬으면은 공명원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뭐 가솔린 3.3 차량에서 공명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쪽에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말 조용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소나타 DM8에서 많이 봤었죠. 버튼이 많은 이 형태, 자동주차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형태를 띄고 있고 가볍고 손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카드키도 지원을 해줘요. 바깥쪽에서 보면 뒤쪽 도어에도 스마트키 버튼이 좀 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를 한편 볼까요? 시승 모델은 캘리그래피라고 하는 최고급 트림의 모델이고요. 지금 블랙 원톤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느낌, 굉장히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뒤쪽까지도 공간도 넉넉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가죽이나 내장재의 질감들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패턴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소재의 질감이라든가 만졌을 때의 촉감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가죽으로 이렇게 덧대 있어서 멋스럽게 이렇게 스티치를 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입체감을 주면서 차량의 전반적인 느낌을 좋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되고 있고 아주 만만하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데 조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포켓도 손에 잘 잡히는 편이고요.
백포켓은 예, 단점으로 지적을 드려볼게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고 이거 깊이가 낮아가지고 활용도는 너무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것도 넣어도 작은 거밖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점은 현대자동차가 공간 뽑기 잘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인색한지 잘 모르겠어요. 시트는 이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장의 쿠션이라든가 가죽의 질감 이런 점도 좋고, 무엇보다도 전동 타입의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빵빵하게 그리고 텐션 있게 잘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등받이 부분이 굉장히 편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헤드레스트의 위치나 가죽의 질감 모두 나쁘지 않고요. 전동 시트는 이렇게 시트의 안장 길이까지 보이시죠?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 지지대는 4방향으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페달류를 보시면 오르간 타입의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의 크기나 위치 준수한 편에 속하고요. 본넷은 여기서 잡아당기면 열리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앞뒤로 움직이는 옵션은 지금 전동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여기 살짝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가죽으로 살짝 덧대 있네요. 이쪽은. 아래쪽으로는 그 조사각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인을 체크할 수가 있고, 주유구는 여기에서 눌러야지만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바깥쪽에서 눌러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에어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죠. 근데 기능상의 큰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물 흐르듯이 라인이 가는 것도 멋스럽지만 이 안쪽에 별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 그리고 버튼 타입으로 기어 변속이 변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걸었을 때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고 GDI 특유의 그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힘이 느껴진다고 그럴까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느껴지는 그런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은 지금 4스포크 타입인데요. 전통적인 세단에서 볼 수 있었던 느낌인데 약간 레트로 감성 같은 것들도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에어백은 이렇게 가죽으로, 리얼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감싸여져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지금 타건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가죽의 소재도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만 더 도톰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구성은 기존의 현대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2.3인치 고해상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의 재미있는 변화는 소나타 DM8부터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이 굉장히 재미있죠. 스티어링 왼쪽에는 전화랑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향까지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반자율 주행이 된다는 얘기죠. 패드 시프트는 좀 큼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스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들도 이 끝에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졌을 때 촉감도 좋고요.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까지도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연스럽게 클러스터에서 인포테인먼트 패널까지 연결되는 라인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12.3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코닉하게 기능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전 터치 방식은 조작감도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짧은 시간에 정말 빠른 발전,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 현대자동차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비게이션은 지도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인터페이스 자체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티팩과 연결이 돼 있어서 길도 잘 찾아주고요. 지금처럼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답답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12.3인치 전체를 와이드 타입으로 다 쓰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 시원시원하게 지도를 눈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후진을 넣었을 때 카메라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다 볼 수 있고 뒤쪽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좌우측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 카메라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버튼들이 있는데, 이전의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백의 미를 좀 살렸다라고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버튼의 배열을 조금 작게 가져가면서 정렬도 돼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여백의 미가 느껴지면서 복잡한 기계를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가지고 볼륨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비상등은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고요. 튠이나 시크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에도 튠 기능을 사용하실 때 여기서 위아래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시도죠. 지금 화면을 터치해서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픽의 해상도도 좋고 메뉴 구성도 나쁘지 않고요. 이 만졌을 때의 조작감도 위쪽의 인포테인먼트 패널보다도 반의 반박자 정도 조금 빠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했을 때 재미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온도 컨트롤은 지금 토글 타입 스위치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열선은 따로 버튼을 빼도 되는데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핸들 열선을 컨트롤하는 거는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이그로시 패턴이 있어서 약간 얼비치기도 하고 흠집이나 오염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기어 변속기 부분인데 참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버튼 타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에 공간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뭘 막 버튼을 배열하지 않고 좀 여유있게 공간을 둔 점 때문에 굉장히 기능이 많거든요. 지금 옵션도 많고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없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가죽으로 잘 마무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안쪽에 보시면 USB 단자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뭐 스마트폰을 넣고 이걸 닫았을 때 문이 안 닫힌다, 안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번 넣어보면 뭐 이상 없이 잘 닫히고 또 열리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조금 더 큰 일부 폰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갖추고 있고요. 컵홀더는 2개가 있는데 이렇게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는 디지털 스마트 키, 이렇게 카드 타입으로 갖추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암레스트는 센터 터널의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흐름을 쭉 따라오면서 기능적으로 크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운전석 쪽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이 팔을 거치하기에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안쪽의 공간도 적절하게 잘 갖추고 있고, LED 타입으로 뒤쪽에 조명 보이시죠? 저런 조명까지도 꼼꼼하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납함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보시면 이 카펫 같은 걸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소음 발생도 적은 것 같고 약간의 고급감도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 시승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이런 끝에 마무리를 보시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꾸준하게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석 수납함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전체적인 크기 나쁘지 않고, 역시 이 카펫 같은 재질로 안쪽을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고급차다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음 같은 데서도 보기에도 좋지만 이게 소음 같은 데서도 확실히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천장의 재질들은 지금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들하고 이 스포티한 느낌들까지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수석의 화장 거울은 이렇게 슬라이딩 타입이고요. 제끼면은 위쪽에서 LED 타입의 은은한 불이 들어오는 형태 띄고 있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는 수동이지만 이렇게 선쉐이드 갖추고 있어서 이런 점은 고급 세단다운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의 패턴이나 디자인, 소재 이런 거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것 같고요. 맥포켓은 앞쪽은 굉장히 좁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쪽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운드 시스템 JBL 스피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바닥 부분이 비교적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인 3명이 앉아서 이동을 하더라도 불편 없이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이렇게 목베개가 좀 부드럽게 하나 더 덧대져 있는 걸
초점이 흐려지나요? 예, 목베개가 하나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보면 굉장히 편안한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이 앞쪽에서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간단한 기능들 이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먹을 게 있네요. 안쪽에 수납 공간은 좀 깊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실 때 나쁘지 않고 12V 파워 아울렛, USB 충전 단자를 이 안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스키스루 시트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요 뒤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이어집니다. 한번 앉아보면은요. 무릎 공간이 충분하고 바닥 공간도 충분합니다. 거의 뭐 수입 세단에서 이 정도의 뒷좌석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거의 플래그십까지 올라가셔야지 아마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만족도,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에어벤트는 가운데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통 12V 파워 아울렛이나 USB 충전 단자가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안쪽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B필러의 요 기둥 안쪽에도 에어벤트 하나 좀 마련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컴포트 시트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워크인 스위치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이 버튼 하나 딱 누르게 되면 가장 편안한 자세, 무중력 시트를 지향하는 그런 이 포지션을 갖춰준다고 합니다. 용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해볼까요? 원터치 방식으로 작동을 해주고 있어서 편리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인테리어의 느낌 뒤쪽에서 한번 살펴드리면 짧은 시간에 정말 현대자동차 빠르게 그리고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오픈 사이즈도 굉장히 큰 편이고요. 유리를 열지 않더라도 실내의 쾌적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랜저 3.3 GDI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그래피 모델이라서 대부분의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모니터, 뒤쪽에 전용 모니터하고 공기청정기 이 정도만 제외한다 그러면 거의 풀옵션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레이 컬러랑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고요. 워낙 그랜저가 대중적인 차량이고 잘 많이 갖춰져 있는 차량이라서 도드라지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편리한 옵션들이 워낙 많이 잘 갖추어지고 있어서 편안함과 편리함을 더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패널의 조화인데요. 둘 다 12.3인치입니다. 그리고 고해상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여느 수입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눈이 편안합니다. 시선을 앞쪽에 뒀을 때 전방의 운전 시야를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 클러스터의 다양한 내용들하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날씨 정보, 기타 여러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퍼슨 스트럭과 멀티링크의 조합은 전륜구동 세단을 여러 차례 수년간 만들어 온 현대자동차의 노하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 19인치 휠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코너링 같은 걸 해보면 전륜구동에서 이 정도의 코너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DA가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편안한 옵션입니다.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까지 지금 같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조합은 현대자동차가 수입차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민감도가 높고요. 부드럽게 감속하고 부드럽게 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는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할 때도 수초가 머무를 수 있는 그 텀을 조금 더 길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도 생각보다 핸들을 잡아달라는 메시지가 기존의 그랜저, IG 그랜저에 비해서 전후 그랜저가 조금 더 체감상 제가 시간을 체크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부 쪽의 소음도 비교적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 사운드 시스템은 지금 JBL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의외로 중음대하고 저음대, 특히 저음이 JBL이 좀 유명해서 굉장히 탄탄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중음대하고 고음에서 좀 카랑카랑한 느낌, 찰랑찰랑한 느낌이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스포츠, 스마트, 컴포트, 에코. 저는 주로 스포츠하고 스마트 모드만 설정을 하고 운행을 하셔도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래서 알아서 이게 스포츠하고 에코까지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스마트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기어 노브, 요 기어 변속하는 버튼 요 주변으로 조금 하나 빼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인테리어의 일체감은 좋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기능이기는 한데, 전방에 저렇게 터널이 나오면 차량이 알아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라고 해서 내기 외기 순환 모드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들 갖추고 있습니다. 소소한 옵션이기는 한데 운전자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없는 차량을 탔을 때는 몰랐는데,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내기 외기 순환 모드를 컨트롤해주는 차량을 타보고 나면은 이게 또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현대자동차가 참 접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지금 NDPS가 3.3 같은 경우는 R타입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확실하게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지금 보타 같은 것들도 크게 많이 거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3.3 GDI 엔진은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거친 느낌도 많이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6기통인데 왜 이렇게 좀 거칠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GDI라서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현대자동차가 그런 세팅들도 확실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느낌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0마력의 토크가 35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연비는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두 자릿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복합 연비가 9km대고 도심에서는 8km,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약 10km, 11km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80에서 10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최대 연비는 저는 13.2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 주행에서는 8km는 저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6.8에서 7.2 정도. 참고로 저는 타이어 공기압을 32로 지금 세팅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출퇴근 시간만 체크를 했을 때 6km, 7km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10km, 11km는 뭐 여유있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4일간 시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시승을 했던 전체 평균 연비는 7.8km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랑 콜라보를 통해서 블루링크 센터에서 알려주는 기능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은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선능력, 2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예.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게 이 버튼 같은 거 누르시고, 특히 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무리 편하게 만든다고 해도 이 터치하거나 설정하거나 찾아 들어가고 이게 조금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음성으로 간략하게 한 2-3마디만 하면 바로 목적지를 찾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참 현대자동차가 다양한 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운전자의 만족도와 편의를 높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옵션이 바로 이 후측방 모니터인데요. 클러스터 안쪽에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카메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다른 기능도 아니고 그냥 방향지시 등 켜는 대로 껐다 켰다만 하시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만족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현대자동차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중형차나 소형차도 이게 기본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편하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 IG 그랜저, 그랜저 직전 세대 모델이 여기 모니터에 나오네요.
앰비언트 라이트들도 좀 세련되게 잘 꾸며주고 있어서 이런 점도 현대자동차가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 세대 IG에서 보면 이 라인은 이쁜데 인포테인먼트 패널 있는데 보면 어이없는 위치에 그 시계가 아날로그 시계가 딱 달려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었는데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소비자의 요구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더라도 편안한 느낌, 그 다음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8단 미션의 반응이 초반에 1단에서 3단까지의 기어비 세팅이 아주 국내 정서, 국내 도로 여건에 적절하게 잘 대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진 가속력도 있고 기동성도 좋은 편이고요. 답답하거나 그런 거 그랜저 3.3 GDI에서 느끼기는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의 반응도 굉장히 좀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도심 주행을 할 때도 크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실내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티어링이 타이가 조금 얇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할 때 조금 얇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오히려 이 스티어링이 얇다 보니까 그립이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얇은 거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게 도톰한 스티어링이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GDI 엔진 자체 세팅도 굉장히 좀 마일드한 회전 질감을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링 시에도 정숙한 느낌이 있고요. 엔진 자체도 정숙하지만 이중적합 차음률이라든가 바닥이나 실내 쪽에 소음하고 진동, NVH를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비라든가 가격, 소음 진동, 뭐 국내의 이런 여건이나 최근의 친환경 차에 대한 트렌드, 이 모든 걸 고려를 해보면 3.3 GDI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주력 모델은 2.5 스마트 스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하이브리드에 대한 수요나 시장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는 점차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좀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3천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3천만원대 중반에서 4천원 넘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에 그랜저를 구매한다면 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코너링에서도 셰시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많이 좋아졌죠. 전륜구동 세단에서 조금 급격하게 코너링을 가져가봐도 이 정도 버텨주는 차량들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쪽이 좀 많이 흐르거나 스티어가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기 쉬운데 R타입 MDPS는 스티어링의 안정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코너링을 아주 강하게 몰아붙여 보면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언더스티어가 발생하기까지 한계치가 굉장히 높은 한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상에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지금처럼 그냥 마일드하게 코너링을 할 때는 누구라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륜구동 차량들이 아무래도 코너링에서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승차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륜구동 차량에서 이 정도까지 안정감 있게 코너링을 구현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차에 크게 민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지금 이 더 뉴 그랜저에서 느껴지는 이러한 코너링을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살짝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담력을 가져가고 있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과거의 국산차들하고 확실하게 달라진 점은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보면 차가 훨씬 더 잘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기 때문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든든한 맛이라고 할까요? 안정감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가지고 서킷을 주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밀리고 또 브레이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일상 주행에서는 큰 부족함 없이 안정감 있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언덕 구간에서 가속 페달에 힘을 한번 줘보면 기어가 상위 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도 꽤나 잘 버텨줍니다. 그 얘기는 엔진의 마력과 토크가 적절하게 기어비와 매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 시원시원한 느낌을 운전자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계기판의 속도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한 1, 20km 이상은 쉽게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3L GDI면 개인적으로는 290마력이 아니고 딱 300마력만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시속 100km는 약 1500에서 1550rpm 정도, 요 정도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는 스포츠 모드하고 에코 모드 두 가지 극단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세단에서 모드 간의 편차가 그렇게 재미가 있거나 크지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3.3L GDI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경쾌한 느낌도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에서도 엔진 쪽의 회전음은 저는 아쉬운 점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뒤쪽에서 배기음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소리, 좀 괄괄한 느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세단에서 자꾸 배기음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CC 강성이라든가 엔진의 출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고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방의 시야가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셋업이나 이 셰시 강성이 좋아진 거를 저는 요 구간, 요렇게 요철이 있는 데를 넘어보면 과속방지 턱을 넘을 때의 그 느낌, 넘고 나서 뒷 마무리도 최근 현대자동차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 중에 하나죠. 지금처럼 넘어보면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유연한 정도라면 수준급에 도달했다라고 저는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복해서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걸 조금 세게 넘어봐도 사뿐하게 넘어가면서 이 출렁임도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차가 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4일 정도 시승을 해보면서 느꼈던 더 뉴 그랜저 3.3 GDI의 단점은 일단 실내에서 이쪽 부분 화면에 살짝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비상등 스위치 우측에 있는 버튼들이 손이 이렇게 좀 어깨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체형에 비해서 팔이 좀 긴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등이 움직일 정도면은 아마 웬만한 신체 사이즈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팔이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때 몸을 조금 움직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연비랑 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팅도 사실 3.4L GDI랑 8단 미션이 나쁜 셋업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면 9단 미션에 300마력을 낼 수 있는 3.3L GDI 엔진이 장착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옵션을 완전히 뺀 거의 진짜 깡통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깡통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깡통 모델도 트림을 좀 구성을 해줘서 이 가격의 레인지를 좀 더 많이 벌려줬으면은, 물론 이제 소나타와의 그 간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더 뉴 그랜저라고 하는 이 차를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봅니다. HUD는 해상도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처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셋업 상태, 블라인드 스팟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부분,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기라든가 폰트, 전체적인 해상도 나쁘지 않고요. 수입 차량들의 비교를 하더라도 HUD는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차가 출발을 했을 때 바로 제가 출발을 하지 않으면 차량 자체에서 경고음을 울려주고 또 화면에 표시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냐면
네, 지금처럼 띠딩하고 전방에 차량이 출발하였습니다 라고 클러스터 안쪽에 표시를 해줍니다.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간혹 가다가 잠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차에서 알아서 체크를 해주니까 안전운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좀 앉아봤는데요. 일단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타고 다닐 때에는 정말 부족함 없는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레그룸이나 이 바닥 발 공간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뒤쪽에서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9인치 순정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베개가 한몫 좀 거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시트도 조금 부드럽고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넓다 보니까 뭐 안장이 조금 짧은 거 아니냐, 수입 세단에 비해서 짧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길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짧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안장 때문에 공간이 넓게 보이는 건 아니고 확실히 공간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넓게 잘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이 문 쪽에 맥포켓 쪽에도 있고요. 이 앞쪽에도 여기서도 이렇게 컵홀더가 있긴 한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 문 쪽에 있는 부분은 좀 좁은 것 같아요. 각도도 애매하고 하여튼 맥포켓에 있는 컵홀더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추후에는 조금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쪽에 앉아서 보니까 한 가지 발견된 단점인데요. 폰트가 잘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버튼들이 작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 컬러의 흰색으로 이렇게 폰트가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약간만 이렇게 떨어지면 폰트가 안 보입니다.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낮에는 운전석에 있을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뒤쪽에서 보세요. 이 정도면은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와도 네, 폰트가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저거는 좀 다른 컬러로 배치를 했으면 조금 더 시인성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더 뉴 그랜저 3.3 GDI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